네. 저는 메이저 수학과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날씨가 참 오늘 안 좋았어요. 그죠? 아침에 제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막 천둥과 비바람이 몰아치길래 오늘 한 분도 안 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설명의 날짜만 잡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와요. 그래서 뭐 저는 비 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소연한데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 예전에 저희가 정자동에 있는 웨딩홀에서 한 300명 모시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날 첫 설명할 때는 첫눈이 왔어요. 그날 아침에 폭설이 와가지고 항상 그 날씨를 택하는 걸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 어쨌든 이 구전 날씨에 오셨으니까 어떤 좋은 내용을 좀 알고 가셔서 아이들 학습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는 이따가 여기 서현식 선생님이 해주실 텐데 제가 이제 중등수학 공부하는 학부모님들한테 항상 얘기 드리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그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중1 과정을 공부할 수도 있고 중2를 할 수도 있고 중3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중간에 시험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고등 과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근데 어쨌든 오늘은 중등수학의 이해니까 중등수학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6학년까지 하는 학습이랑 중등수학이 난이도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쭉 난이도가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모든 중등수학이 난이도가 단원별로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단원은 개념분리랑 쌤을 할 때 되게 편하게 가는데 어떤 데는 되게 못 나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얘가 꾀를 부리거나 오늘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가 난이도가 많이 달라요. 그거를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고 저희도 알고 있어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 그 힘든 부분을 넘게 하거나 도움을 주는 게 사실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6학년까지 있는 거랑 다른 게 중1에 처음 들어가면 문자화식이라는 단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과정에 의하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염소 다리 개수랑 토끼랑 이렇게 세던 거는 거기 가서는 이렇게 하나씩 숫자를 넣어본다던가 네모로 돼 있던 거를 처음으로 미지수 X라는 걸 잡아서 식을 세우는 단원이 있죠. 그죠? 남자애들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알겠지만 남자애들 참 식을 잘 안 쓴단 말이죠. 그 식을 쓰는 문자식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식과 거기서 이어지는 1차 방정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거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중등수학을 할 때 제일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간과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유는 1학년 때 시험을 안 봐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1 시험을 볼 때 제가 이제 처음 분당에 학원 차렸을 때는 그 부분을 정말로 넘어서야 시험을 보는데 애들이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제가 1-1차 방정식 활용 특강 같은 걸 주말에 제가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저희 반에 좀 잘해서 지금 졸업해서 저희 반에 학원에 조교를 하고 있는 학생을 제가 6학년 때부터 가르친 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수학을 잘하지만 그 1차 방정식 활용 부분은 문제집을 20권을 풀었어요. 20권이라는 게 20권을 산 게 아니고 본인은 한 2-3권을 샀지만 제가 이제 그 부분만 한 20권 거를 다 프린트로 해서 계속 풀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단원의 난이도랑 아이들이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알고 그 부분을 본인들이 되게 힘들어했지만 반복도 하고 아니면 더 쉬운 것도 풀어주고 다시 설명도 해주고 거기를 이렇게 넘었을 때 2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힘든 단원이 왔을 때 이렇게 넘으면 되는구나에 대한 경험이 아이가 생기면 그 다음번에 본인이 가서 어느 단원을 만났을 때 힘든 게 생기면 와서 더 쉬운 문제집을 뽑아달라 그러던가 다시 설명해달라던가 자기가 넘어가는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중등수학에서 고등수학 가기 전에 허들을 만나는 게 3군데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차 방정식 활용 있는 1차 방정식 문자화식. 두 번째가 중2 때 배우는 도형의 닮음 나오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되게 힘들죠. 세 번째가 이제 중3 때 배우는 이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이제 고등수학이랑 연계해서도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을 되게 웃긴 건 그런 거예요. 1차 방정식 처음에 할 때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 문제집을 20권 정도 풀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수학에 맞춰있던 아이가 중등수학에 적응을 하게 돼요. 어떤 의미냐면 초등수학에 처음 적응했던 애가 중등의 센을 풀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어렵게 느껴지는데 선생님이 배우니까 풀고 숙제를 하고 하던 아이가 중1에 그 부분을 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반복을 하고 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센 푸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고 조금 쉬워 보이는 거죠. 나는 이제 중학교 수학을 풀 때 센 정도가 너무 어렵지 않고 새로운 단원을 나가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번부터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2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1차 방정식을 정확하게 알면 다음 거잖아요. 그죠? 근데 1차 방정식 있는 부분이랑 1차 방정식 활용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서 허들을 넘은 아이들은 2학년 때 거는 그렇게 20권씩 안 풀어요. 한 두세 번 풀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허들을 정확하게 알고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수학하다가 중등 수학 왔을 때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심화 문제,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기는 해야 돼요. 학생에 따라서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는 A급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센시가 될 수도 있어요. 학생마다 감도가 좀 달라요. 한 번에 B, C를 풀어도 별 느낌 없이 푸는 아이가 있고 B는 잘 푸는데 C가 어려운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B, C까지 한 번에 잘 푸는 아이가 나중에 우등생이고 최상위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성장하는 건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초등 수학을 푸는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고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뭐 빨리 끝내놓고 놀고 싶은 욕심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나 1시간에 40문제 풀었으니까 채점하니까 하나 틀렸으니까 오답하고 다 덮었으니까 나 놀러 가야지. 그래서 놀던 아이들. 그게 습관이 들어있단 말이죠. 중등 수학을 푸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는 1시간에 한 20문제 정도 풀고 뭐 오답도 하고 하면 1시간 공부했으니까 놀고 싶은데 A급을 풀었더니 자기는 1시간 동안 2문제, 3문제 고민했는데 답을 하나도 못 냈어요. 그러면 성취감이 너무 떨어져요. 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어렵기만 하고 이제 그걸 회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머님도 알고 저희가 해서 수업 시간에 같이 하던 그거를 알려주고 다시 복습을 하던 어려운 문제를 본인이 어려운 문제를 공부할 때는 자기가 처음에 못 풀 수도 있지만 고민도 하고 다시 알려주면 다시 본인이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를 내가 익혀서 다시 풀게 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나중에 뭐 논술이나 킬러 문제 풀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땐 저희가 알려주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수학을 본인이 되게 노력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뭐 30분 갖고 40분 갖는다는 건 대학에 갔을 때 논술 문제 정도지 실제 실력 정석을 나중에 풀어도 처음에 풀 때는 저는 얘기해요. 네가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해서 모르는 거다. 그건 배워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고 익히고 다시 복습을 해서 자기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그거를 좀 몸으로 체득을 해야 본인이 어려운 거를 푸는데도 거부감이 없고 심한 문제를 푸는 게 습관이 돼요. 그게 중등 수학에서 아이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는 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거죠. 그럼 그런 중등 수학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 아이가 여기가 성취가 됐는지 하고 넘어가느냐인 거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네, 저희 학원에서는 일단 그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개념 원리 같은 개념서 말고 셀의 유형서가 있으면 저희는 셀을 풀리는데 저희는 단원을 넘어갈 때는 그 셀에 있는 문제를 추려서 똑같이 숫자를 해서 그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기준이 있어요. 뭐 90점이 넘어가면 넘어가고 90점이 안 되면 뭐 제시형을 보고 60점이 떨어지면 뭐 거기를 다시 풀린다던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는 그때 수업을 하고 숙제를 했을 때 그 단원에 대한 이제 평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단원에 대한 평가 기준도 당연히 중요하죠. 다시 복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셀을 2번을 풀던 3번을 풀던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 기준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수업할 때 넘어가는 방식은 그냥 저는 내정이나 순회 기출문제를 풀려가지고 2개 이내 들어가면 넘어가요. 2개까지 틀리는 개수. 2개를 많이 더 넘어갔다. 5개 정도 틀린다. 그러면 그 아이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가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걸 수도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여러 군데를 풀어서 복습을 해서 시험 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하고 아니면 센이든 A급이든 다시 한번 풀래. 복습을 또 시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넘어가는 기준은 예전에는 1-1부터 했었는데 저는 1-1 그게 시험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옛날 1-1, 1-2도 시험 보는 기준을 풀리고 넘어갔는데 요즘 애들이 그럼 동기가 너무 떨어져서 그냥 2-1부터 풀려서 그 주요 학교가 내정 순회라서 그래요. 본인이 뭐 샛별을 다니든지 분당을 다니면 거기 학교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린 거는 분당 샛별을 다니시더라도 내정 순회 거를 보는 걸 추천드려요. 분당 샛별이 너무 쉬우니까 아이들이 되게 편하게 난 넘어갔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봤을 때 그게 만약에 한 20문제밖에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9개를 틀렸다. 그러면 그 학기, 그러니까 그 시험 범위 있는 거죠. 거기 복습 다시 하셔야 돼요.
그게 센을 몇 번 했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시험 자체가 45분인데 아이들이 OMR 카드 같은 거 작성 안 한다 생각하시면 40분을 정확하게 주고 중요한 거는 40분이 지났을 때 시간 더 달라 그러면 뺏어야 돼요. 뺏어서 정확하게 점수를 측정을 해서 너는 그거를 뭐 그렇다고 애들 뭐 이렇게 못 봤냐고 뭐라 하실 필요는 없고 이 부분은 아직 다시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줘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 점수가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올라올 때까지 더 해서 그게 점수가 올라오고 나면 본인들도 되게 안심을 해요. 어머니 생각할 때 애들이 진도를 안 나가고 복습을 하면 되게 싫어할 것 같지만 진도를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지만 본인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고 복습을 하면 복습을 해서 똑같은 걸 다시 풀면 전에 풀던 것보다 훨씬 자기가 잘 풀잖아요. 그것도 애들이 되게 기뻐해요. 즐겁게 풀고. 그것도 굉장히 많이 복습을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그걸 드리고 싶어요. 네, 발표 전에 제가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이 세 가지가 보통 제가 중등수학 시작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잘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중등수학을 기출문제 대비로 점수를 잘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3-1이나 3-2까지 간다. 그러면 나중에 중등수학 복습을 또 같이 하더라도 고등수학을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고등수학을 나가게 되는 기준은 실제 시험 점수 40분 주고 풀었을 때 한 2개 정도까지로 잡으시면 돼요. 왜 2개냐? 한두 문제는 틀릴 수 있어요. 아직은. 시험 연습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게 내거나 그러면. 그래서 그것만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어서 저희 서현식 선생님이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단원별로 해서 중등수학 공부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차시면 되고, 중등수학의 이해 발표를 맡게 된 서현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굳은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중등수학의 이해 설명회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중학생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 중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잘해서 결론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성적을 잘 맞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도움이 드리고자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선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부터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수능 시험의 실제 의미를 아세요? 수능 시험 자체가 풀네임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고 해서 보는 시험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거든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고등 수학은 고등학생 애들이 대학교 와서 실제 공부를 우리가 가르치는 걸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치는 부분이고, 중등수학은 그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고등수학을 배우려면 중등은 잘 끝내놔야 배울 수 있으니까 중등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중학수학에 있던 그 개념들을 갖고 그것보다 더 심화적인 개념을 고등수학 때 배우는 건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중학교 때는 정말 기본적인 개념들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정말 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심화적인 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대학 입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애들의 등급을 나눠야 되잖아요. 내신 성적.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가르치는 거 이상으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든요. 정말 어렵게 나와요.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정말 어렵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시험과 고등학교 수학 시험의 난이도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해요. 그러면 그 어려워진 고등수학 시험을 잘 준비하려면 중학교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고등 선행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험 난이도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직접 갖고 왔는데요. 이게 작년에 순회중 기말고사랑 다음 거는 내정중 기말고사 시험 문제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아이들이 본 중앙고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2차 함수 시험 문제예요. 똑같은 범위로. 근데 지금 보면은 순회중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여기 보면은 삼각형 여기 넓이 구하는 문제거든요.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은 이게 원점은 주어져 있고 이 C라는 점이랑 D점이랑 구하려면 여기 직선 L의 방정식 0,0이랑 2,4 지난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교점 구하고 얘도 똑같이 교점 구해서 3점 찍으면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정도로 이게 한 중상 난이도로 나온 문제예요. 그 순회 중에서. 그리고 내정중도 보면은 여기 이차함수 그래프를 주고 이차함수 식을 찾은 다음에 x절편 두 개 찾고 그 다음 세 점 찍어놓고 또 넓이 구하는 문제적으로 나왔거든요. 이 말은 아이들이 그냥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고 그리고 교점을 찾을 수 있는지 뭐 이 정도 한마디로 정말 좀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가 좀 특이성이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중간기말을 같이 출제해서 원래 그 전해는 이것보다는 좀 어렵게 나왔는데 작년에 좀 유난히 쉽게 나온 편인데 그럼 아이들이 쉬운 문제만 접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올해 중앙고를 갔다 하면은 접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2차 함수가 있는데 F4 값보다는 항상 작고 그리고 그 2차 함수가 이 구간에서 최소값을 GP라 하는데 그 GP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 F1 값을 구하는 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아이들이 모르는 적으로 그 중앙고에서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간략하게 풀이를 보여드리면 이게 아까 이 첫 번째 조건이 F4, 2차 함수가 F4보다 작으면은 2차 함수가 최대값이 X가 4일 때 갖는 거니까 위로 볼록이고 뭐 이런 대략 이런 함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초록색 조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조건 중 하나예요. 어떤 구간 내가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모르는 임의의 실수 p랑 p 빼기랑 p 구간에서 최소값을 갖는 새로운 함수를 갖게끔 하는 그 함수를 찾는 문제가 모의고사나 수능, 평가원에서 정말 자주 물어보고 그 내신에서 자주 물어보는 문제인데 딱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물어봤는데 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찾는 건데 여기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P가 뭐냐, P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 모르니까 다 나눠야 돼요. 이 P가 지금 얘가 대칭축이 4라서 4보다 작을 때 그리고 P 빼기가 4보다 클 때 그리고 4를 기점으로 P 빼기가 4랑 P보다 더 가까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눈 다음에 네 가지경을 나눠서 그래프를 찾고 그 나머지 두 조건까지 이용해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앙고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17번에 냈기 때문에 이게 저희 반 학생은 아닌데 여쭤봤는데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뒤에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거를 생각하고 풀 시간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때 수학을 잘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와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당황을 해요.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반에 지금 제가 올해 2월부터 가르치는 중앙고 2학년 여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 맞고 그 학원에서 본 시험도 보고 가르쳐 봤을 때 되게 설명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가르쳐 준 것도 잘 풀고 문제도 잘 풀고 근데 워낙 중앙고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걸 아니까 시험 대비도 거기 학교가 올림포스 고난도로 시험 보는 거 부교재를 사용하니까 그걸로 준비시키고 뭐 샌도 한 3번 그리고 자이도 풀리고 블랙라벨도 풀리고 고난도도 3번씩 풀리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켜서 할 수 있다는 건 잘한다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적이 4등급 초반? 왜냐면은 문제가 20문제가 나왔는데 15문제만 풀고 5문제는 못 풀었어요.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럼 제 입장에서 정말 준비해 줄 만큼 한 것 같은데 아이가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저도 안타깝고 학생도 안타깝고 그리고 또 순회고 2학년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 제가 3월부터 맡았거든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중앙고 학생만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똑같이 준비를 했는데 아까 중앙고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적 센스도 있어서 잘 하는데 그 학생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잘 하는데 근데 순회고 같은 경우는 순회고 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좀 쉬우면 잘 봤어요. 작년에 1학기 같은 경우는 2등급을 맞았는데 순회고가 작년 1학년 2학기부터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워진 시험을 좀 적응을 못해서 지금은 한 3등급 중반 정도 성적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공통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하는 거예요. 샌도 3-4번 풀고 자이도 풀고 블랙라벨도 풀고
분명히 시험 전에 3번씩 이렇게 풀게 시키거든요. 근데 막상 하는 거에 비해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준비하는 거에 비해서. 근데 모의고사 성적은 둘 다 잘 나와요. 2등급. 그리고 아까 중앙고 학생 같은 경우는 1등급 나올 때도 있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시간 부족.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30문제를 100분 동안 풀거든요. 30문제를 100분 동안. 그럼 시간상으로 따졌을 때도 한 문제당 3분 이상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0문제는 진짜 쉽게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10문제는 하, 그리고 나머지 10문제는 중.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는 학생일 경우 그 20문제를 푸는데 30분 이내에 다 풀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10문제를 70분 동안 푸는 거예요. 근데 그 5문제가 난이도가 중상, 그리고 한 두세 문제가 상,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킬러 문제라고 해서 21번, 30번 문제 2문제, 그 문제가 최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맞아 1등급, 2등급, 3등급을 나누게끔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했을 때 그러면 아이들이 그 10문제를 풀 때 70분이라는 시간을 주니까 시간이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아는 거를 짜내서 풀 시간이 있는데 이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20문제를 50분 동안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간도 줄어들잖아요. 한 문제당 2분, 그러니까 3분이 안 되고. 근데 여기서도 결론적으로는 1등급과 2등급, 3등급을 나눠야 되는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비슷해요. 비율은 똑같아요. 한 8문제 정도는 그래 맞춰라. 앞에 페이지 내고. 그 다음에 중 내는데, 근데 학교 같은 경우 대부분 부교재를 사용하잖아요. 부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교재를 바꿔내거든요. 숫자를 바꿔내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숫자를 바꿔내다 보면 계산이 복잡해지고 실제 애들이 배웠던 건데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져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오히려 부교재를 사용하는 학교들이 어렵게 내다 보면은 숫자를 바꿔내고 계산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그대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나온 학교가 순회고예요. 순회고 1학년, 원래 순회고가 재작년까지는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센 정도만 풀고 가도 애들이 무난하게 어느 정도 다 풀 수 있게끔 나왔는데 올해부터 그 문제를 계산도 복잡해지고 했어서 이번에 그 중위권이 없어요. 애들이 완전 잘 본 애들만 잘 보고 못 본 애들은 다 점수가 다 비슷하게.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문제는 시간 부족이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풀 시간이 없고 그냥 보면 바로 답이 나와야 그 20분 동안 50문제를 다 최대한 많이 풀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가르치는 중학생들도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가서 지금은 이렇게 쉬운 문제를 푸는데 막상 가면은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러려면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반복학습. 그러니까 저희도 자주 보는 것들은 바로바로 생각이 나잖아요. 자주 보는 것들은 바로바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요새 시험 문제가 너무 경향이 막 바뀌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학원 자체 내에서 선생님들끼리 기출문제를 당연히 풀이를 하는데 시간 맞춰서 풀어보고 여기 학교의 경향이 어떤지 어떻게 나오는지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시간을 맞춰서 풀면은 문제 보면 얘는 얘는 바로바로 나오는 편이잖아요. 어쨌든 강사고 직업으로 하고 있고 맨날 보는 거니까. 근데 많이 아시겠지만 낙생고, 중앙고, 대진고 같은 경우는 시간이 빠듯해요. 올해 대진고는 좀 빨리 쉽게 나온 편이라 좀 괜찮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낙생고, 중앙고, 대진고는 빠듯했고 순회고도 이번엔 좀 많이 어렵게 나온 편이라 빠듯했거든요. 저희가 빠듯하면은 아이들은 훨씬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저희는 맨날 보는 사람들인데도 어렵고 계산도 복잡하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아이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려면 진짜 정말 많이 반복을 해야겠다. 진짜 알 때까지 또 반복을 하고 틀린 부분, 잘 모르는 부분은 계속 반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려면은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반복 학습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많이 하시는 방법인데요. 1-1 끝나고
1-2가 나가는데 당연히 근데 저희는 학원 자체 내에서 선행과 복습을 같이 해요. 왜냐면 1-2를 나가면서 1-1을 안 보면 또 까먹으니까 1-1을 복습을 하는데요. 뭐 복습은 자체 같이 뭐 수업을 나간다기보다는 과제로 따로 제출하고 아니면 테스트를 보거나 해서 계속 이 아이가 1-1을 까먹는지 안 까먹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같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럼 뭐 2-1 끝나고 1-2 보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2-1과 3-1은 심화까지 같이 해놓은 이유가 지금 그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처음에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할 때 그 고등학교 수학을 할 때 가장 전반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고등수학 상이거든요. 그 수학 상을 잘 하려면 2-1과 3-2를 잘 해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나 여건이 됐을 때 이 부분은 심화까지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2 끝나고 3-1을 복습하고 복습이 끝나면 고등수학 상을 나가는데 이 상을 나갈 때 3-1 심화까지 같이 보면서 계속 반복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말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중요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만큼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나가면 애들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나 저도 계속 단원별로 그 다음 단원을 나갈 때는 저희가 거의 보통 부교재를 센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럼 센으로 애들이 문제풀이를 하는데 센은 뭐 주관식도 있고 객관식도 있고 그 위에 개념도 써 있어요. 아시겠지만 유형이라고 해서 개념도 써 있는데 그거를 막상 숙제 내면은 그 개념을 보고 풀 수도 있고 객관식이니까 약간 뭐 때려 맞출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성취도 평가가 다 주관식이거든요. 주관식이라서 아이들이 풀이를 쓰고 확실히 맞춰야 그 다음을 나누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원별 기준으로는 그 한 단원이 끝나고 테스트를 봐서 90점 이상일 때 다음 단원으로 나가고요. 그 밑에 점수 80점 같은 경우는 그 틀린 부분만 오답을 하고 그 밑에 점수는 아예 다시 나가고 있어요. 아예 다시 확인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과정별이라는 거는 1-1 과정 저도 1-1 과정은 시험은 안 보는 편인데 과정을 한 과정 끝나면은 저희 학원 자체에서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 시험지가 있는데 저희 학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진단평가나 총괄평가 아니면 주변 학교 기출문제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 좀 기준이 낮은 편이라 80점 이상 정도 맞으면 그 다음 단원으로 나가는데 그 나가기 전에 80점이라는 건 틀린 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 다시 확인하고 잘 모르는 것 같으면 확인 후에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80점이란 건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그래도 전반적인 이해는 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장님 기준으로 90점 이상을 만들려면은 진도가 너무 늦어져서 어머님들과 약간 진도가 왜 이렇게 안 나가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좀 절충을 해서 80점 이상 정도 맞으면 틀린 부분만 오답하고 그 단원 정도 다시 풀어보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중학교 때 심화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 3-2, 2학기 과정은 기하 파트라 그 부분도 심화까지 하면 좋긴 한데 막상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내신이 수행평가다, 내신 준비다 하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막상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점점 빠듯해지니까 만약에 심화를 해도 좋지만 심화를 했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3-1이랑 2-1 그것도 아이가 성취도가 센을 두세 번 보고 잘 하거나 아니면 정답률이 90% C스텝까지 무리 없이 풀 때 이 A급 수학이나 블랙랩 라벨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여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A급 수학이나 블랙랩을 보면 아이가 정말 오래 걸려요. 문제 풀 때. 그러는 것보다는 여기다 이 부분의 기본적인 개념을 훨씬 더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수학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제가 따로 이렇게
강조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학기 과정은 그러니까 1학년 과정은 중등수학의 아예 기초, 아예 기본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강조한 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유리수의 계산과 문자화식인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해요. 처음 배우고 복잡한 계산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문자를 원래는 아이들이 네모칸 치고 하다가 갑자기 문자를 사용하고 식을 본인이 세워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 어려워하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여기서 이 부분이 잘 되어야 지금 방정식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글을 보고 식을 세우는 부분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4, 5, 6, 7 이 부분이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정말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지금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단항식, 다항식, 부등식, 연립1차 방정식 이 부분까지 무리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원장님이 1차 방정식 활용을 뭐 20번까지 풀게 시켰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2학년 1학기 때 나오는 1차 부등식의 활용,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무작정 그냥 빨리 넘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차피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오히려 이쪽 2학년 때 배우는 여기 부등식의 활용이나 연립 1차 방정식 활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 배울 때 이 문자식과 방정식 부분에 대한 개념이 인식이 잘 돼 있어야 오히려 여기 보면 1차 부등식 그리고 연립 1차 방정식을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또 강조하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지금 1학년 1학기에 좌표평면과 그래프거든요. 원래는 아이들이 수직선에서 점만 찍고 거리만 구했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X축, Y축 그리고 좌표를 찍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잘 돼 있어야 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1차 함수의 그래프 이 부분이 잘 되거든요. 그 고등학교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80% 이상이 함수기 때문에 함수 부분은 저는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중2 학생들이 있는데 계속 함수만 하고 있어요. 알 때까지. 계속 알 때까지 하고 또 알 때까지 하고 그래서 어머님들과 상담할 때도 뒤에 부분 안 나가냐 물어보시는데 근데 이게 함수가 잘 안 돼 있으면 아이가 뒤에 가서 왜냐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또 2차 함수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으면 뒤에 부분도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꼭 그 아이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 빨간색 부분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내셔야 되고요. 다음 단원으로 나갈 때.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부터 기하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게 자주 2학기 과정은 전반적인 도형에 대해서 다각형, 사각형이 뭔지, 삼각형이 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삼각형, 사각형에 대한 뜻을 배우고 원의 뜻, 그리고 부채꼴의 뜻을 배우고 그 성질들을 배우거든요. 근데 이 성질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요. 당연히 안다고. 니네들은 배웠으니까. 그리고 다면체나 여기 보면 다면체라는 게 사면체, 육면체, 정사면체, 정육면체. 그럼 당연히 니네가 아는 도형이지. 그리고 회전체 같은 경우는 삼각형을 회전시키면 삼각뿔. 그리고 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원뿔. 이런 것처럼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삼각형의 성질이면 삼각형이 이런 거 배우거든요.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니네가 무슨 성질이 있으니까 뭘 이용해야 돼. 여기서 다 알려줘요. 정삼각형. 그리고 여기서 내심, 외심 같은 거 다 알려주고 그리고 도형의 아까 말씀드린 닮음, 무게중심, 피타고라스 정의 같은 경우는 그냥 얘 뜻이 뭐고 성질이 뭔지만 알면은 뒤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대진고등학교 작년 수원 시험 문제거든요. 올해인 것 같은데. 시험 문제인데요. 이런 거 있어요. 정육면체가 있는데, 그럼 정육면체에서 여기 중점을 찍었을 때, 여기 삼각형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판단돼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정육면체가 뭔지, 그리고 여기도 안 보이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의 조건이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가 여기서 무조건 중선을 내서 중점 찍고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이용 못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에서 아까 2학기 과정은 제가 심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성질만 아이들이 확실히 알고 있으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글은 안 보이는데 여기 외접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 외접원의 성질만 알면은 푸는 문제인데 결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학기 과정, 그러니까 1학년에서 중학교에서 2학기 과정에서 배우는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 도형의 성질과 뜻만 잘 알고 있으면 그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계속 나와도 문제를 풀 때 무리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2학기 과정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면 경우의 수와 확률 과정은 애들이 수하에서 확률과 통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과 완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잘 해놓는다면 아이들이 수하의 확률 부분을 배울 때 잘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3학년 과정은 아예 따로 떼놓은 게 3학년 1학기 과정 같은 경우는 그냥 고등수상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수상과 거의 똑같은데 고등수상은 얘보다 좀 더 많은 개념, 추가적인 개념이 있는 거라 이 부분은 심화까지 하는 걸 추천드린 게 여기 보면은 제가 빨간색 여기부터 4단원부터 다항식 곱셈, 인수분해 활용,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래프 여기는 고등수상 아예 똑같아요. 아예 똑같고 여기서 아예 심화적인 개념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긴 정말 계속 반복시키고 또 반복시키는 게 그래야지 아이들이 고등수상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면 결론적으로 또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3학년 2학기 과정에서는 여기 보면은 여기 3, 4, 5단원 같은 경우가 아이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도형이 2개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3개. 삼각형, 사각형, 원. 근데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이 정도만 외우게 시키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도형이 원인데 원은 정말 많은 뒤에 도형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특히 수상의 도형의 방정식에서 원 자체를 따로 배우고 그 원의 성질들에서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삼각비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애들이 삼각함수를 배워요. 그거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도 강조해서 가르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럼 중학교 때 고등선행을 얼만큼 해야 되냐라고 많이 여기도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 보통 이과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이상을 많이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고1 겨울방학 때, 왜냐면은 고1 끝나면 고2가 가니까 그때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까지 끝내놓으면 좋고 문과 같은 경우는 한 학기 이상 정도, 그러니까 고1 겨울방학 기준으로 한 학기니까 애들이 수원을 배우니까 그 정도 끝내는 걸 추천드리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아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중간에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받아서 가르쳐 보면은 결론적으로 잘 몰라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잊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걸 모르는 것과 아예 어려운 것만 모르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려운 문제만 모르는 거면은 그 부분만 보충해주면 되지만 성취도가 70에서 80% 이상이 안 됐다는 건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진도를 보통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원장님이나 저나 가장 강조하는 게 수상과 수하거든요. 왜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수상과 수하 개념이 막혀서
막상 고2, 고3 가서도 힘들어하는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애들이 내신 그 선행을 시킬 때 보통 수상을 하고 수하를 하는데 그럼 수상 복습을 같이 시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같이 시키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 같이 시키면서 끝나면 수하가 끝나면 수원을 시키고 수원을 끝나면은 바로 수투의 선행을 나가도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셔야 할 게 반드시 수하랑 수상은 계속 복습을 시켜야 돼요. 근데 막상 아이들을 복습을 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저희 학원 같은 경우가 이럴 때 복습을 시킬 때 여기 주변에서 가장 많은 부교재가 올림푸스 고난도거든요. 고난도로 복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여기 고기집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작년 기출문제 있잖아요. 만약에 고1 기출 10개 학교에 중간 기말에서 4개 총 40개를 모아놓은 고기집이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걸 계속 풀게 시켜요. 그러면 많이 학교 난이도별로 정리해서 그걸 풀게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막상 아이들이 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고기집을 시간 맞춰서 풀다 보면 틀린 부분이 생겨요. 모르는 부분. 그럼 그 부분은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선행을 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서 확실히 알고 계속 여기 주변 기출문제를 풀리게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건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계속 출제되고 그럼 그 부분을 계속 또 반복시키고 또 반복시켜서 얘도 오답하거나 아니면 요새 출제 경향을 분석해봤을 때 모의고사에서 갖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교육청 모의고사.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도 연습시키려고 자이스토리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선행을 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선행을 나가면서 수상과 수하는 계속 복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이 맨날 말씀하신 게 투트랙이라고 해서 선행은 선행대로 그리고 수상과 하의 복습은 따로 그냥 아예 따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애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얘만 하기도 힘들고 이것까지 하려면 많이 힘들어 하니까 보통 수상과 수하는 기출문제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 내주고 그리고 채점 해주고 오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절대 놓지 않고 계속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성취도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거랑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복습과 선행을 같이 이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진 시험 문제를 대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개념서는 보통 많이 하는 정석이나 바이블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저희도 단원 나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선행 나갈 때도 얘는 테스트는 메이저 테스트로 90점 이상을 받아야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과정별로는 고등과정도 진단평가랑 총괄평가를 통해서 그 점수가 저 같은 경우 아까 80점 이상 넘었을 때 그 다음 과정으로. 그래서 어머님들이 항상 어디 아이가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반드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수상과 수하는 복습하면서 고등 선행을 나가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또 대진고 수원 시험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갑자기 이게 수원 단원인데 이게 시그마라고 해서 수열의 합단원인데 갑자기 2차 방정식의 두분 조건을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보거든요. 왜냐면은 단원 통합이기 때문에 수상과 수하 개념은 계속 나오고 여기 보면 이게 확대하는 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이게 아이들이 진짜 잘 생각이 안 나는 건데 여기 이등변 삼각형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중점을 내리거든요. 중점 조건이 있으면 중성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수상단원이에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념이 잘 생각이 안 나거나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좀만 어렵게 내면은 그러니까 어렵게 내는 건 딱 이런 거예요. 그냥 중학교 개념 몇 개 내고 수상 개념 몇 개 내고 이런 식으로 내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오고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지금 제 이 설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많은 반복을 통해서 저희처럼 그냥 강사가 보도 이 조건이네 이렇게 푸네 이 조건이네 이렇게 푸네 라는 게 돼야
그 정말 어려워진 시험 문제를 적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 어디 고등학교에 갈지 모르고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려면 정말 그 수상 수화 복습을 계속하면서 아이에 맞게 선행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이거 다 하려면은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면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칭찬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따로 있으신가요? 아, 오늘. 잠깐 좀 파일 좀 열어주세요. 아, 파일이군요. 네. 네. 제가 이제 좀 드릴 말씀은, 저희 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네. 일단은 좀, 이번에 새로 시작한 게, 제가 직접 중2 시험 특강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아침 9시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이제 고3이랑 고2 특강만 많이 하는데, 중2가 첫 시험이죠. 중2가 첫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 중2 첫 시험을 중간고사 때 볼 때 저희가 걔네들 시험 적응을 위해서 도전100이라는 이제 중2 첫 시험용 그 기출을 만들어서 이제 미리 풀려서 연습을 좀 많이 시켰었는데 중간고사가 없어졌어요. 그죠? 기말이 좀 늘어지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해서 이제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로 이게 제가 중2 특강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중학교 시험 중2나 중3에 나오는 문제가 유형이 지난 10년 뒤져봐도 다 뻔해요. 사실은 문제를 많이 풀고 기출도 그렇지만 중2, 중3에 시험 나오는 게 특히 중2 같은 경우 보니까 각 단원별로 한 10문제씩만 뽑으면 그것만 정확하게 풀 줄 알면 가서 다 90점 이상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못 풀고 계속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유형만 뽑아서 제가 특강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여기 자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모의 평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제 테스트를 좀 많이 중시하는 편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이저 테스트는 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복습도 시키고 단원별 넘어가는 걸 하고 있고요. 기준이 있는 거죠. 모의 평가를 빼놨나? 이거 안 들어있네. 저희가 그거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제 지금 이런 그 내신 대비 그 강의 특강 말고 모의 평가는 뭐냐면 일제고사시로 다 모여서 OMR 카드에서 시험 보는 연습을 해요. 중2, 중3은. 예전에 한 3번 해봤더니 3번 하면 텐션이 떨어져서 안 오더라고요. 한 2번 보고 나면 지금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가서 안 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2번 정도 보는데 예전에 이제 여기를 중2, 중3이 꽉 차게 봤었는데 코로나라 너무 많이 오면 안 돼가지고 적당히 와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원에서 저희 학원에서도 그렇고 딴 데서도 그렇고 시험 보기 전에 아이들이 시험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원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심화 학습뿐만 아니라 시험 자체를 보는 연습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고등 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 보는 요령도 좀 알려주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시험을 가장 망하는 패턴이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가서 그런 건데, 가장 망하는 패턴이 뭐냐면, 첫 장 가서 시험 보다가, 어제나 그저께 풀었던 문제라서 풀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풀었던 거잖아요. 다시 한번 풀어봐요. 답이 안 나와요. 또 다시 한번 풀어봐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나는 이제 이 시험 많이 가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어제 풀었던 건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그럼 이제 좀 당황을 하죠. 이거 밑에를 봤더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옆을 봤더니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런 얘기 아직 안 들어보셨나요? 애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시험장에서 끝나고 나와서 울면서 나오거든요. 울면서 나와서 자기가 시험을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봤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때부터는 이제 글씨도 눈에 안 들어오고 인지 능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는 것만 풀다 찍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다시 풀어보면 다 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시험 보는 요령이 있어요. 사실은 그걸 저희가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처음에 본인이 끝까지 몇 초 안에 풀 수 있는, 몇 분 안에 풀 수 있는 거 아니면 안 풀고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걸 넘어가서 끝까지 초벌로 다 풀고 나서 다시 풀고 이제 이런 것들 연습시키는데, 이제 그런 연습도 좀 하게 할 겸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의평가라고 해서 일제고사식으로 시험을 보고 학원 시험에서 그래서 뭐 밀려 쓰거나 왕창 망하면 전 좋아해요. 학원에서 왕창 밀려 쓰면 학교 가서는 안 밀려 쓰거든요.
이게 본인이 실수가 굉장히 체득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등시험도 그렇지만 고등시험도 그러면서 저희가 그 내신 대비할 때 워크북이란 걸 주면서 계속 기출시험을 계속 보는 이유가 뭐냐면 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가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중등시험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고등시험 얘기인데 처음에 저희가 주간 테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각 학년별로 전체 또 시험 봐서 보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하는 학원이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기 테스트 측정하는 시스템을 되게 많이 깔아놓고 시험을 보는데 주간 테스트가 이제 내신 대비 테스트를 3주 동안 보는데 주간 테스트에서 계속 1등하면 보통 가서 학교 시험 망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지난 10년 동안 많이 봐온 건데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주간 테스트 1등을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수학은 이제 됐구나. 수학은 알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한 열흘에서 14일 정도 암기 과목 공부한다고 수학을 손을 놔요. 이 수학을 손을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계속 기출 테스트를 보면 아 나는 이런 유형에 걸리는구나. 난 계산이 이런 게 틀려. 아 이 문제는 함정이었지. 이게 이제 몸에 이렇게 그걸 시험감이라고 하죠. 체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날까지 아니면 전날 3, 4일 동안 시험 대비하느라 못 보더라도 한 5일 전까지라도 시험을 한 이틀에 하나씩이라도 보고 있으면 시험 가서 문제를 봤을 때 아 맞다 난 여기서 많이 걸렸었지. 이제 이런 감이 있거든요. 한 열흘 정도 쉬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다 아는 내용이야, 그죠? 그런 감 없이 쭉 풀고 쭈르륵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진도 나갈 때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지도 테스트를 해야 되는 데다가 복습도 자주 해야 되는 데다가 시험 보기 전에 집중적으로 시험 보는 연습도 해야 되는 데다가 마지막까지 감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만 그래도 가서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 옛날에 권투선수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있고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거든요. 자기한테 처음 맞기 전에 항상 다 계획이 있었다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멘탈의 문제인데 멘탈이 가가지고 잘 망하는 애들 있잖아요. 여자애들 그런 애들 많은데 수학 시험만 보면 이렇게 시야가 확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 한번 망한 경험 있는 애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시험만 보면 도전이 덜덜덜 떨리고 확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력 발휘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보통 어떤 애들이냐면 되게 착실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애들이 중학교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안 풀리면 뒤에도 풀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확실하게 선생님 풀라는 대로 푸는데 이게 안 풀려. 다시 풀어보고 그럼 이제 함정 같은 게서 걸리잖아요. 그럼 왕창 망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망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아는 가진 방법을 써서라도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시험을 잘 보게끔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시험 볼 때 이 문제는 어떻게 넘어가서 풀고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제 옛날에 어떤 짓까지 해봤냐면 너무 익숙한 장소에서 시험만 보니까 그때는 가다가 낯선 데서 안 되나 싶어가지고 다른 학원 원장한테 연락해서 영어 학원에 가서 시험 보게 하고 한 적도 있어요. 이 모든 걸 해서 어느 순간 잘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새로운 변수를 만나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멘탈이 그렇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저희가 되게 조심히 되게 준비하고 저희가 조심히 준비한다고 아이들이 다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좀 잘 알고 준비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다 말씀 안 드렸지만 다 아실 것 같지만 저희가 그래서 시험 대비를 본인이 푸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 테스트 뭐 전체적인 모아서 모의평가도 보고 하는 이유가 다 그거니까 뭐 저희 학원 다니시면 그런 프로그램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 다시더라도 아시면 그런 거를 시험 보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걸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해요. 네. 네, 날씨 굳은데 오늘 오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저는 약간 우려가 예전에 제가 이제 이 학원 처음에 이제 분당 여기 차렸을 때는 그때는 순회 내정만 명문 중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현 양형이 잘 나갔어요, 그때는. 서현이 양형이 되게 시험 문제도 어려웠었거든요. 양대 4대 3맥이었어요. 순회 내정, 서현, 양형이 다 어려웠어요. 어느 순간인가 서현이나 양형의 문제가 너무 쉬워지더니 아이들이 거기 있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샛별 애들처럼. 샛별 애들 되게 밝고 건강하잖아요, 그죠? 저도 애를 낳으면 샛별에서 키우고 싶어요. 집안 분위기 좋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러더니만 결국은 거기 애들이 가는 학교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가. 뭐 서현도 그렇고 임해도 그렇고. 이 동네가 점점 더 잘 나가기 시작했죠. 순회 내정이 쉬워지고 있어요. 문제가. 저는 이제 약간 그게 우려가 되긴 해요. 순회 내정이 전 과목 다 문제가 어려웠을 때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결국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은 고등학교 내신 가기 전 단계 어떻게 보면 연습이잖아요. 밀려 써보기도 하고 내가 국사 같은 경우는 이틀 기가 3일 동안 외워서 시험을 봐봤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밀려보기도 하고
아, 선생님이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알려줬으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해보기도 하고, 자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가 본인이 내신 공부하는 방법을 늘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렵게 나오고 경쟁이 극한 수능이나 내정 아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아, 진짜로 이만큼 공부해도 내가 나보다 더 하는 놈이 있구나. 더 해야지, 이런 게 있거든요. 분당이나 특별이나 뭐 요새 서현이 양형 가면 이만큼 해도 다 맞잖아요. 엄마가 아무리 얘기를 해서 뭐 대학 가려면 더 해야 돼 해도 안 돼요. 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 98점인데 뭐가 문제야, 뭐 이런 태도를 견지하죠. 이걸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이 아이들, 그러니까 좀 쉬운 학교에서 있던 애들이 1학년 때 진짜 개고생을 해요. 네, 1학년 때. 거기서 의지가 있는 애들은 주변을 보면서 공부량을 올려서 올라가요. 2학년 때. 그래서 대학교 잘 가기도 하는데 1학년 때 그게 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원래 익숙해가지고 그러려 하던 애들이랑 안 한 애들이랑. 그래서 단극이 되게 큰 학교를 가면 진짜 개고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샛별에 되게 그 편안한 분위기였던 애가 중앙을 갔어. 저희 반에 있어요. 중앙 왜 갔냐고. 제가 중3이 본인이 지원할 때 중앙 간다면 진짜 말리거든요. 중앙을 지원해놓고 저희 반에 왔어요. 수학을 했는데 쌤을 못 풀어요. 어디 출신이? 샛별 출신이죠. 너는 중앙을 왜 갔니? 집이 가까워서요. 엄마가 가서 그냥 분위기 보고 열심히 정시하라 그랬대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나중에 저희가 어제 일반고 가이드 설명을 했어요. 그냥 오늘 3분밖에 안 돼주시고 오늘 되게 그래도 얻어가신 거 받아야 되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래 중등학교 부모님들 이제 할 때 얘기 안 드리는데 2018년도에 교과과정이 첫 1학년 바뀌면서 시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이제 실력장석 블랙라벨 어렵게 나오는 낙생중앙 대진이 있고요. 그 류. 그다음 분당이나 순회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 이제 학교에 가면 교사가 있으면 그 출판사 신사고나 뭐 이런 교과서 출판사에서 선생님들한테 시험을 내라고 제공하는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들만 받는 대단원 문제, 중단원 문제 이런 게 좀 쉬운 것들이고요. 내정 순회도 프린트로 가끔 활용해요. 순회는 또 다른 거 내지만 말고 요새는 그 교사형 수능 기출이라고 수능 기출 문제도 있어요. 그런 거에서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분당이랑 순회고는 이제 그런 데서 되게 쉽게 내고, 뭐 실력선석 블랙라벨 특장 뭐 이런 거 어려운 거 내던 학교가 있었잖아요. 2018년도에 이제 교과과정이 변경되고 EBS 고난도라는 게 생겼어요. 그거는 원래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2개로 분화됐어요. 고난도라는 게 생기고 올림포스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학교들이 뭐 성남외고는 올림포스를 한다던가, 뭐 대진고는 고난도를 한다던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코로나 때는 뭐 일로 갔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대진이랑 중앙 같은 경우 고난도 영덕이랑 고난도를 써서 시험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회 분당 같은 경우 되게 쉽게 냈죠. 트렌드는 그랬어요. 대진고는 계산 까다롭고 뭐 어쩌고저쩌고. 올해 시험을 봤잖아요, 중간고사. 저희가 아까 성현식 쌤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직접 시간 내서 풀어보고 분석을 한단 말이죠. 올해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트렌드가. 올해 지금 중간고사가 가장 어렵게 출제된 학교는 순회고등학교고요. 순회고 문제는 제가 봐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거 되게 드물거든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실력정석 대치동에서 5년 동안 새벽 1~2시까지 월화수목 문제를 풀던 사람인데, 이 나라에 있는 문제를 다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처음 본 문제가 있어요. 순회고. 반에 1등이 70몇 점이에요. 물론 블라인드 테스트가 있어서 대학 면접이 일부러 순회고를 좀 잘한 애들이 있다는 얘기가 돌긴 했어요. 소문이. 그렇게 어렵게 됐어요. 순회고가. 낙생이 너무 쉽게 냈어요. 34면 100점.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대진고 시험이 원래 계산 복잡하고 어려운데 쉽게 냈어요. 분당고 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좀 알아두시고, 제가 또 이제 기말 시험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트렌드로 변한 건지, 이번만 그런 건지. 이제 또 다르잖아요. 작년엔 코로나 변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분석을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여름방학 들어갈 때 일반고 가이드 설명할 때 애들 불러놓고 다시 설명을 한번 하거든요. 중3 때, 중3 학부모님들 대상이에요. 어느 학교는 어떻고, 어느 학교가 애들이 적합하고, 어느 학교 실적이 어떻고. 애들 불러서 하는 이유는 어머님들만 듣고 저희가 으쌰으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 안 통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등 수학 하는 것도 계속 시험 트렌드랑 변화에 맞춰가지고 학원 시스템이랑 이것도 계속 바꿔가고 있긴 해요. 특강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저희 소식도 그렇고 중간에 설명을 접하시면 어쨌든 지금 이제 중학교 준비할 때도 고등학교에 맞춰서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등 오늘 얘기를 들었지만 고등 수학을 준비할 때 예전에는 실력장석 블랙라벨 많이 했으면 요새는 트렌드가 고난도랑 자이스토리나 마더턴 같은 전공연합 기출 문제를 많이 본단 말이죠. 특히 정시가 강화되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학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들으시면서 아이한테 실력장석 하기 전에 이런 것도 먼저 해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